물리적인 진료는 물론 정신까지 또렷한 91세 정명수 박사는 여전히 서울 종로에서 매주 2차례 진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그의 손길을 받아온 환자들은 여전히 그를 찾고 있지요. 사람들은 장수의 비결을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정 박사는 조용히 말합니다. 결국 일상 속 작지만 지속적인 습관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정 박사는 오랜 진료 끝에 깨달은 핵심을 네 부위로 압축했습니다. 다리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 이 네 곳을 꾸준히 돌보는 것이야말로 과학과 삶의 지혜가 만나는 지점이며 자신과 환자들 모두를 활력 있게 지켜온 진짜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볼까요? 하나, 다리 관리. 장수의 뿌리, 정명수 박사의 아침은 언제나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다리를 감싸주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오늘도 이 다리가 나를 어디까지 데려다 줄까? 91세, 여전히 종로구의 진료실에서 매주 2번씩 환자를 돌보며 자신만의 걸음을 이어가는 그는 확신합니다. 다리는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그가 65년간 환자들을 만나며 내린 결론은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의학 연구들 역시 이 통찰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다리 관리는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심혈관 질환 위험을 최대 3부서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 박사는 말합니다. 그 중요한 다리를 많은 이들이 제일 마지막에야 돌봅니다. 그가 기억하는 환자 중에는 70대 중반의 남성도 있었습니다. 늘 피곤하고 숙면을 취하지 못했던 그는 발끝이 항상 얼음장처럼 차가웠다고 말했습니다. 정 박사는 그에게 매일의 루틴을 처방했습니다. 온수 조격 순환을 자극하는 부드러운 마사지, 그리고 잊지 않고 챙기는 보습. 3개월 후 그 남성의 기력은 눈에 띄게 회복되었고 수면의 질은 2배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다리 관리는 별다른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매일이라는 꾸준함에 있습니다. 정 박사는 세척부터 시작하라고 강조합니다. 따뜻하지만 너무 뜨겁지 않은 물, 정확히 섭씨 38도에서 40도 사이의 물에 다리를 3분에서 5분 담가주면 굳은 피부가 부드럽게 풀어집니다. 이후 순한 비누를 사용해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문지르면 혈류가 자극되고 미세순환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 발등 뒤꿈치는 습기가 고이기 쉬운 부위이므로 꼼꼼히 씻고 반드시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곰팡이균은 아주 작은 수분에서도 빠르게 번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마사지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정 박사는 모든 환자에게 엄지손가락 압박 마사지법을 알려줍니다. 발 앞꿈치에서 뒤꿈치까지 부드럽고 흐르듯 눌러주는 이 동작은 고대 의학에서 경혈 자극이라 불렸고 현대 연구에서도 말초신경과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은 다리 관리의 중요성을 더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정기적인 다리 관리는 단순한 순환 개선을 넘어서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고 낙상 위험을 줄이며 면역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2023년 노화 연구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다리 관리를 꾸준히 실천한 노인들이 낙상률이 40% 낮고 이동성 평가 점수 역시 크게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 박사는 종종 말합니다.
나무를 보세요. 뿌리가 썩으면 아무리 가지가 푸르러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가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가 추천하는 다리 관리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드러운 각질 제거용 브러쉬, 미끄럼 방지 욕실 매트, 다리 전용 보습 크림, 지지력이 있는 편안한 실내화, 그는 말합니다. 이건 사치가 아니라 독립성을 위한 투자입니다. 내 발로 걷는다는 건 내 삶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환자의 생생한 변화도 있습니다. 78세의 김말순 씨는 점점 심해지는 다리 통증으로 인해 걷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정 박사의 루틴을 따른 이후 매일 세척 마사지 보습을 생활화했고 단 몇 주 만에 다시 산책길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현재 82세인 그녀는 지역에서 걷기 모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 박사는 특히 당뇨병이나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분들에겐 더 각별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감각이 무뎌진 경우가 많아 물 온도는 반드시 팔꿈치로 먼저 확인하고 작은 상처나 물집 피부색 변화도 매일 살펴야 합니다. 이 사소한 확인이 생명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저녁에 10분, 그 시간이 다리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회복의식입니다. 자기 전 다리 마사지는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숙면을 유도하고 야간 쥐와 부종을 줄여주는 치유 행위입니다. 무릎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쓸어올리는 동작은 정맥 순환을 돕고 림프의 흐름을 안정시켜줍니다. 정명수 박사는 끝으로 말합니다. 당신의 다리는 지금까지 당신을 수십 년 동안 어디든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제 그 다리에게 감사할 차례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다리에게 보답하세요. 매일 이어지는 작은 관리가 바로 장수의 첫걸음입니다. 둘 겨드랑이 관리. 몸의 해독센터 정명수 박사는 건강 상담 중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하루 중 겨드랑이를 얼마나 신경 써보셨습니까? 그러면 많은 환자들이 잠시 침묵에 빠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겨드랑이를 냄새나 땀 정도로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 박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겨드랑이는 단순한 위생 부위가 아니라 우리 몸 면역의 핵심 해독센터입니다. 실제로 미국 스탠퍼드 의과대학의 최근 연구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겨드랑이 부위에 밀집된 림프절들은 면역체계의 정화 필터 역할을 하며 이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면 림프 흐름이 최대 40%까지 촉진되어 몸 전체의 자연 방어력이 크게 향상된다는 결과가 발표된 것입니다. 이는 단지 냄새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부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루틴이라는 뜻입니다. 정 박사는 잊지 못할 환자 한 명을 떠올립니다. 73세의 박혜란 씨는 활동적인 생활을 했지만 감기와 기관지염에 자주 시달렸고 면역력이 불안정했습니다. 정 박사의 권유로 겨드랑이 관리 루틴을 시작한 후 감염 빈도가 현저히 줄었을 뿐만 아니라 피로감도 눈에 띄게 줄고 에너지가 안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위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심장과의 연결성입니다. 겨드랑이에 위치한 액과 림프절은 상체의 혈액순환 조절에 핵심 역할을 하며 림프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어깨와 가슴 부위에 정체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겨드랑이는 림프 시스템의 교통신호등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온몸의 해독 경로에 정체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겨드랑이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 박사는 3가지 기본 단계, 세정 건조, 그리고 순환 지원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부드러운 세정입니다. 무향의 순환 비누를 사용하여 겨드랑이 가장자리에서 중심부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문질러야 합니다. 이 방향이 림프 흐름을 돕는 자연스러운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범하는 실수가 지나치게 강하게 문지르는 것인데 겨드랑이 피부는 얇고 민감함으로 부드럽지만 꼼꼼한 세정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건조입니다.
샤워 후 겨드랑이 부위가 축축하게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고 림프 흐름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든 완전히 말리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 유래 더도란트의 사용입니다. 정 박사는 알루미늄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림프 배출을 막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미네랄 소금이나 베이킹소다 기반의 천연 제품을 추천합니다. 고령층의 피부는 민감할 수 있으므로 새 제품을 사용할 땐 반드시 소량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겨드랑이 관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림프 마사지입니다. 매일 아침 단 2분. 겨드랑이에서 쇄골 방향으로 손끝으로 쓸어 올리는 동작은 림프 흐름을 자극하고 어깨 관절의 뻣뻣함을 줄여주는데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정 박사는 68세의 남성 김창수 씨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는 이유 없는 피로와 어깨 통증에 시달렸지만 매일 겨드랑이 마사지를 루틴으로 도입하고 자연 더도란트로 바꾼 후 어깨 가동 범위가 유연해졌고 피로감도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위를 돌볼 때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경고 신호도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부기, 지속적인 통증, 피부 질감의 변화,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림프계의 문제일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에서 진단받아야 합니다. 정 박사는 저녁 루틴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잠들기 전 겨드랑이 부위를 간단히 세척하고 의류의 압박에서 벗어나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는 것만으로도 하룻밤 사이 림프 해독 기능이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땀이 많은 계절에는 더 자주 세척이 필요하지만 자극 없이 부드럽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미지근한 물로 마무리하는 헹굼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림프 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겨드랑이 관리의 효과는 단지 위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몸속 깊은 곳에 해독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때 우리는 일상에서 더 편안함과 자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조언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부드럽게 시작해보세요. 몸은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며 천천히 루틴을 쌓아가면 됩니다. 겨드랑이는 작고 눈에 띄지 않는 부위이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몸 전체의 건강을 결정짓는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정 박사는 늘 강조합니다. 단순한 실천이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의 한 번의 세정, 한 번의 마사지는 내일의 건강과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셋, 허벅지 안쪽 관리. 순환의 통로 정명수 박사가 환자들과 상담할 때 가장 자주 놀라움을 자아내는 부위 중 하나가 바로 허벅지 안쪽입니다. 대부분은 이 부위를 위생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지만 그는 단호히 말합니다. 허벅지 안쪽은 단순한 살갗이 아니라 혈액순환의 대로이자 간 건강과도 직접 연결된 핵심 구역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에서 발표한 2023년 연구에 따르면 허벅지 안쪽에 위치한 대퇴동맥과 주요 혈관은 우리 몸 전체 혈류의 약 20%를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같은 해 순환의학저널에 실린 또 다른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성인이 허벅지 안쪽 관리를 꾸준히 실천했을 때 전신 혈액순환이 최대 30%까지 향상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정 박사는 이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혈류는 강줄기와 같습니다.
허벅지 안쪽이 막히면 그 아래 모든 지류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 부위가 간 기능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최근 강기능 연구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허벅지 안쪽 관리 루틴을 실천한 환자들에게서 간 효소 수치가 안정적으로 개선된 사례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71세의 오경자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다리 부종과 극심한 피로로 병원을 찾았던 그녀는 허벅지 안쪽 루틴을 실천한 지 3개월 만에 부종이 눈에 띄게 줄었고 간 수치도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정 박사는 이 부위를 위한 관리법을 3단계 루틴으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세정. 미지근한 물과 무향순한 비누를 이용해 혈류 방향을 따라 위로 쓸어 올리는 방식으로 부드럽게 닦아야 합니다. 특히 접히는 부위나 주름 사이에는 수분이 고이기 쉬우므로 부드러운 타월로 꼼꼼히 말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분 잔류는 자극과 염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순환 자극 운동.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천천히 벌렸다. 오므리는 스트레칭을 50초씩 반복하며 발바닥을 맞댄 채 나비 날개처럼 무릎을 가볍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버터플라이 동작도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혈류가 살아나고 허벅지 긴장이 풀리는 것을 많은 이들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방적 환경 조성. 정 박사는 통기성이 좋은 면 소재 속옷과 바지를 권장합니다. 습기를 흡수하지 못하는 합성 섬유는 오히려 마찰과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이나 운동 후에는 옥수수 전분 가루를 가볍게 사용해 습기를 조절하면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 탈크 파우더는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76세의 민준호 씨는 여름마다 반복되던 피부염 때문에 고생하다가 이 3단계 루틴을 도입한 뒤 다시 편안한 일상 속 걷기 습관을 되찾았습니다. 지금은 지역 산책 모임에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징후도 있습니다. 색깔 변화, 지속적인 불쾌감, 부종 등은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으므로 이런 변화는 빠르게 체크하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대별 루틴도 핵심입니다. 아침에는 활동 전 준비로, 저녁에는 하루의 회복을 위한 루틴으로 허벅지 안쪽을 가볍게 마사지하며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손끝으로 무릎 아래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는 동작이 자연스러운 림프 흐름과 혈류를 동시에 돕습니다. 피부가 건조한 경우에는 무향 보습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청결과 건조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정 박사는 강조합니다.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보습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 박사는 말합니다. 허벅지 안쪽을 돌본다는 건 단순히 쓸림을 막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건 곧 우리 몸의 순환 고속도로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꾸준한 관리만으로도 다리의 피로감은 줄고 간 기능은 안정되고 무엇보다 자신 있게 움직이는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조심스럽게 시작하세요. 매일 조금씩 몸의 반응을 느끼면서. 그 작은 실천이 나중에는 큰 변화로 돌아올 겁니다. 내등과 두피 관리. 에너지의 중심 정명수 박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등과 두피는 몸의 발전소 같은 존재입니다. 이 두 부위는 단순한 피부나 근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경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노화가 진행될수록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신경과 연구팀이 발표한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두피를 자극하는 간단한 마사지만으로도 뇌혈류가 최대 28%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노화연구소의 연구에서는 꾸준한 등 관리가 노인의 운동 능력뿐 아니라 인지기능 유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 박사는 등뼈를 정보고속도로라고 표현합니다. 등을 제대로 관리하면 뇌와 몸 사이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두피는 뇌와 가장 가까운 혈관 밀집지대로서 뇌 건강을 좌우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75세의 윤정희 씨 사례를 떠올립니다. 기억력 저하와 지속적인 등 통증으로 걱정하던 그녀는 등과 두피 관리 루틴을 시작한 지 몇 주 만에 몸의 유연성뿐 아니라 정신의 맑음도 회복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저보고 몇 년은 젊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말에 정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척추는 자연스럽게 압박되고 두피의 혈류도 점점 감소합니다. 그러나 정 박사의 방식은 이러한 노화의 흐름을 부드럽고 꾸준한 관리로 완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등 관리는 목욕에서 시작됩니다. 너무 뜨겁지 않은 따뜻한 물로 샤워하며 손이 닿기 어려운 부위는 긴 손잡이에 부드러운 브러쉬를 활용해 등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원을 그리듯 가볍게 쓸어 올립니다. 이 동작은 기의 흐름을 따라 자극을 주며 근육을 무리 없이 이완시켜줍니다. 두피는 손톱이 아닌 손끝을 이용해 관리합니다. 이마에서 목덜미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세정이 아니라 뇌를 향한 혈류를 자극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침에는 등을 곧게 펴고 어깨를 뒤로 천천히 5회 돌린 후 허리에 손을 올리고 몸통을 좌우로 가볍게 비트는 스트레칭을 권장합니다. 두피에는 하루 2분 정도 손끝지압 마사지를 권하며 이마 주변 귀 뒤쪽 정수리 순으로 눌러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82세의 이영수 씨는 만성적인 등 뻐근함과 수면 문제로 고민하다 이 루틴을 도입한 뒤 숙면의 질이 뚜렷하게 향상되었다고 전합니다. 심지어 자녀들은 그가 대화 중 더 생기 있어졌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주의해야 할 신호들도 있습니다. 등이 계속 뻣뻣하거나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또는 두피가 지나치게 건조하거나 민감해졌다면 그건 우리 몸이 보내는 초기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정 박사는 루틴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합니다. 매일 아침에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세정 저녁에는 짧은 두피 마사지와 등 이완 운동을 더하세요. 5분씩 하루 2번이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가끔 길게 하는 것보다 짧고 꾸준한 실천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라면 벽에 손을 짚고 스트레칭을 하거나 의자에 앉아 두피를 손끝으로 누르며 자극하는 방식도 충분히 유용합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로 등을 풀어주고 두피에는 샤워 마무리에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 혈류를 자극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건조함을 막기 위해 pH 균형 클렌저와 부드러운 타월로 가볍게 눌러 닦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 박사는 말합니다. 등과 두피는 단순한 위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조율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꾸준한 관리만으로도 삶의 질이 바뀌고 정신의 맑음과 몸의 활력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조심스럽게 천천히 매일 반복하며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 작은 습관들이 결국 당신의 남은 인생을 빛나게 할 겁니다. 이 네 부위, 즉 다리,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는 몸의 순환과 면역 장기 기능 정신, 맑음을 지켜주는 중심축과도 같습니다. 정명수 박사는 91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매주 2번 환자를 진료하며 매일 아침 정원을 가꾸고 하루 한 판 체스를 두며 이 루틴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아침과 저녁 단 5분. 하나의 부위부터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또 하나를 더하세요.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습관들이야말로 그의 독립성과 또렷한 의식을 유지시켜준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입니다. 이건 제 삶을 지켜준 루틴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꼭 나누어 주세요. 더 많은 건강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오늘부터 시작해보고 싶은 부위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을 위한 투자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